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 전략 계정 서비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동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이후에 빡센 스케줄 때문에 힘드실 텐데 한번 이제 고개를 돌려서 쫙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랜드 볼룸에 진짜 많은 셀러분들이 가득 자리를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중계 중인 유튜브에도 500분 이상의 셀러분들이 지금 접속하셔서 이 세션을 참여하고 계세요. 아마 이 세션에는 지금 이제 막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시작하시려는 셀러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매출이 10억, 100억, 몇백억의 매출을 내고 계신 셀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30분 동안 말씀드릴 세션은 그 초보 셀러부터 몇백억의 매출을 이미 이루고 있는 셀러들까지도 가장 중요한 반드시 봐야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오화를 보태면 이 데이터를 보지 않고 아마존 셀링을 하는 거는 눈을 가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데이터는 첫 번째는 프로덕트 오퍼튜니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상품 기획 탐색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펜글로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서치 쿼리 퍼포먼스라고 해서 브랜드 애널리틱스 안에 있는 검색 쿼리 퍼포먼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그냥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뭘 팔지, 뭘 팔아야 아마존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상품 기획 탐색기입니다. 우리 상품이 기회가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셀러분들은 검색 쿼리 퍼포먼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상품 기획 탐색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이 데이터가 왜 아마존 셀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데이터일까요? 그것은 지금 아마존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코비드가 터지고 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만큼 많은 셀러분들이 또 새로 유입이 되셨고 수많은 제품들을 런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제품이 내 제품이 고객한테 노출되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광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셀러분들도 많아지고 제품도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 대비해서 아마존 광고를 했을 때의 효율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고 잠깐 신경 안 썼다가 보면은 광고비가 광고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몇 년 전에 런칭한 셀러들의 제품들은 이미 수천 수만 개의 리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 리뷰들이 많은 제품들 속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 하는 것만큼 무모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생각 없이 제품을 한국에 있는 제품을 출시해서 그냥 CPC 광고를 돌리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팔릴 제품인가, 어떤 제품이 아마존에서 팔릴 수 있고 우리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것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상품 기획 탐색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셀러 센트럴에 그 성장이라는 탭의 하단에 상품 기획 탐색기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페셔널 셀러이신 분들, 즉 월에 39.99불을 지불하시는 그 프로페셔널 계정이신 분들은 전부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무슨 카테고리를 분석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팔지 정말 열어놓고 고민하시는 셀러분들은 카테고리별 기회 찾아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파악하고 싶은지가 명확할 때,
뭐 이를테면 앞에 세션에서 나왔던 뭐 유자차가 궁금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멘이 궁금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기에다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찾아서 분석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 진행을 하더라도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1번 방법을 잘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1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카테고리별 기회 찾아보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가장 큰 카테고리부터 내가 정말 궁금한 소 카테고리까지 좁혀가면서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뷰티 담당 매니저여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킨케어 그 중에서도 페이스까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밑에 뭐 클렌저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열어놓고 분석하기 위해서 페이스까지만 설정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기 빨갛게 보시는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무려 500개의 카테고리가 노출이 됩니다. 너무 많죠? 우리가 무엇을 찾을지 500개 안에서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이제 필터링 옵션이 있습니다. 결과 필터링 버튼을 누르시면은 원하시는 어떤 매트릭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좀 더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 잠재력 점수라든지 아니면 360일 동안의 검색량 아니면 전년 대비의 검색량의 상승률 이런 것들을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를 입력하셔서 그 안에 있는 구간에 있는 카테고리만을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팁 하나를 드린다면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360일 동안의 검색량과 전년 대비의 검색량의 상승률입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마존에 쇼핑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존 어플을 키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를 겁니다. 그 말인즉슨 검색량은 판매량과 전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검색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판매량이 많은 시장이고 기회가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검색량이 작년 대비 2배가 됐다? 그러면 아마도 그 시장의 그 제품의 판매량은 2배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크고 그리고 성장률도 좋은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이고요. 네, 저는 그 안에서 필터링 조건으로 360일 동안 검색량이 100만 회 이상이었고 검색량의 상승률이 80% 이상인 거를 필터링을 해보았습니다. 페이스 카테고리 안에서. 그랬더니 결과값이 50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50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는데 이 안에 보시는 이 수치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주요 검색어들이 나오고요. 상위 검색어들과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 커스터머 니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이러한 제품을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가진 키워드들이야 라고 아마존에서 카테고라이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예시로 보시면은 뭐 아이스 롤러, 아이스 페이스 롤러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아이스 롤러 for face라는 그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이러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잠재력 점수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존에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뭐 검색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1점에서 10점까지 매긴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을수록 좋은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 카테고리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시장이 클수록 저 점수가 높습니다. 또 근데 시장이 큰 만큼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 수치는 참고만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인 검색량. 검색량을 360일 기준의 검색량, 90일 동안의 검색량, 그리고 이 검색량들이 전년 대비 아니면은 분기 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플러스가 되었는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량의 상승률은 그 시장
그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했고 그 시장 크기가 더 커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는 평균 판매량, 1년 동안의 평균 판매량이라든지 평균 판매 가격대, 그리고 가격 구간 같은 것도 나오고요. 누적 80%의 클릭을 차지하는 제품의 수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편합니다. 10개의 제품이 80%의 클릭 쉐어를 차지하는 것과 2개의 제품이 80%의 클릭 쉐어를 차지하는 것, 당연히 2개의 제품이 80%의 점유율을 하고 있다면, 클릭 점유율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있는 제품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8개, 10개, 20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제품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의 집중도가 낮은 카테고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여기 5개, 8개의 결과 중에서 제 눈에 띄는 윙클 패치스라고 하는 이제 주름에 관련된 어떤 패치류 제품이 눈에 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량의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이 무려 92%에 달합니다. 저 제품은 제가 내부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아마 판매량이 2배 가까이 전년 대비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윙클 패치스라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프로덕트 탭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클릭 점유율이 높은 제품들부터 낮은 제품들까지 그 제품들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고 그 다음에 클릭 수는 얼마나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클릭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수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 수치는 사실상 판매량이랑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릭을 해야 구매 전환율을 곱하면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판매량을 어떻게 보면 감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그리고 클릭 점유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여기 1등, 2등 제품 보이시죠? 이 1등, 2등 제품이 지금 클릭 점유율이 합치면 75%예요. 근데 출시 연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도 더 지난 제품이고요. 심지어 2등 제품은 2004년 제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뷰티 시장에서 2004년에 출시돼서 20%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정말 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정말 다르다라고 저도 느끼는데요. 저로서는 이제 아마존 뷰티 시장을 보면서 이런 수치가 사실 놀랍진 않습니다. 굉장히 자주 있는 사례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 시대에 2023년에 최신 기술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과거에 출시된 저 제품들보다 조금 더 좋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조금 더 최신적인 마케팅 툴들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저 시장을 또 윈할 수 있겠죠. 저렇게 검색량이 2배로 뛰고 있는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기회 요소들을 좀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그 제품들별로 평균 판매가, 리뷰 수, 그 다음에 뭐 베스트셀러 랭킹, 판매자 수 같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도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상품 탭에서 검색어 탭으로 넘어가 보면 이 키워드, 즉 이 카테고리, 저 윙클 패치스라는 카테고리의 주요 키워드들이 이제 검색량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즉 이 검색어들이 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검색어들이죠. 사실 보면은 몇 개의 검색어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무슨 키워드인지 아시는 거는 신규 셀러든 기존 셀러든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검색량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색량의 상승률이라든지 클릭 점유율,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몇 %인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요 사례를 보시면요, 2개의 키워드는 지금 전년 대비 검색량 상승률이 148%, 275%가 됩니다. 정말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전보다 검색어를 많이 입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검색했을 때 클릭률이 높은 3가지 제품이 있죠. 그럼 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제품을 리스팅을 해서 저 옆에 있는 클릭이 많이 되는 제품보다 더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해서 마케팅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검색 전환율 같은 것도 다른 키워드 대비해서 낮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검색을 했는데 구매까지 가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못해서 이탈하는 고객이 많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이 없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인사이트 탭에는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뭐 대부분 이 누적 클릭 80%를 차지하는 제품들과 브랜드가 몇 개가 있고 그들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클릭 점유율이 어떤지, 그리고 성공적인 신제품 숫자는 몇 개고 신제품은 몇 개 나왔었는지, 이런 수치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90일 전, 360일 전으로 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도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트렌드 탭으로 가시면은 이 수치들이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제품 개수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릭의 80%를 차지하는 제품들의 숫자가 지금 2022년 2월을 보시면 거의 2개의 수준에 가까운데요. 지금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10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80%를 차지하던 과거의 2개 제품에 지금 8개의 제품들이 더 들어가서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점적 지배력이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트렌드다, 이런 것들도 이 트렌드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그 고객들이 이 제품군을 구매한 다음에 좋은 리뷰를 남기든 나쁜 리뷰를 남기든 그것을 나눠서 그것을 또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좋은 리뷰들도 보여주고 그게 왜 좋다고 했는지, 이를테면은 첫 번째로 나온 거는 ease of use라고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 지금 사용하기 편리하다가 두 번째의 멘션 퍼센테이지보다 2배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쓰자마자 바로 표현했다는 건 그만큼 그 제품에 있어서 이 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의 그 사용의 편리함,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포인트들은 소비자들이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요소들에서 경쟁적인 그 클릭을 많이 차지하는 탑3 제품들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출시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부정적인 리뷰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탑 제품들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신규 제품을 출시하려는 셀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객들이 불만을 갖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한 제품을 낸다면 당연히 이 시장에서 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라면 그런 부분들을 상세 페이지나 A 플러스 컨텐츠 동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두 번째, 스멜. 그래서 막 냄새가 안 좋다, 이런 리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저희는 시중에 있는 탑 상품들의 어떤 냄새를 확인을 해보고 그 냄새를 개선된 제품을, 향기를 개선한 제품을 가지고 이거는 향기도 좋다, 이건 향기가 정말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저는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상품 기회 탐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작년 기준으로 막 1,000억 이상의 매출을 하신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과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요. 대표님께 이 자료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전략 계정 이런 데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막 가슴이 막 설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너무 엄청난 데이터구나. 그런 대표님조차도 아주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저도 이 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존의 그런 어떤 기술력과 이제 셀러분들을 위한 이런 데이터 제공에 많이 감동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꼭 사용하시길 바라고, 진짜 보물지도라는 표현이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를테면 유자차라든지 진생이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 입력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뷰티에서 뭔가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보려고 한다. 그럼 뷰티에서 내가 개발하고 싶은 어느 스코프 안에서
검색량이 증가하고 검색량도 많은 카테고리를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인사이트들과 데이터들이 있죠. 그 안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기회 요소가 있을지를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특히 탑 클릭 제품들보다 우리 제품이 과연 클릭을 잘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제품을 매력적인 가격에 설정해서 판매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객들의 리뷰 인사이트에서 내가 새로 제품 출시할 것에 포커스해야 될 중요한 영역, 중요한 속성, 그리고 개선함으로써 매출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검색 쿼리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검색 쿼리 퍼포먼스는 앞에 거를 제가 보물지도라고 말씀드렸다면 제가 요거는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려요. 건강검진은 뭐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어떤 수치가 문제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 고객들은 아마존 어플을 켜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구매를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되고 우리 제품이 클릭되고 우리 제품이 구매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에서는 클릭이 안 되고 어떠한 키워드에서는 구매는 안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미 아마존 셀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검색 쿼리 퍼포먼스 데이터입니다. 이 검색 쿼리 퍼포먼스는 그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하신 셀러분들은 다 무료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 브랜드 탭 밑에 있는 브랜드 분석 탭을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단에 검색 쿼리 퍼포먼스 저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브랜드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브랜드가 여러 개이신 셀러분들은, 그리고 에이신별로도 볼 수 있어요. 제품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간을 주간, 월간, 분기별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 있고, 과거 기간의 데이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많은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원하는 지표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는 최신 업데이트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엑셀을 활용해서 비교 데이터 분석을 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매트릭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남겨봤어요. 이건 가상의 셀러의 케이스인데요. 검색 쿼리, 즉 검색어들이 쭉 있고요. 검색 쿼리 점수라는 게 있고요. 검색 쿼리 볼륨이 있습니다. 저건 무엇이냐? 검색 쿼리 점수는 검색량, 노출, 우리의 노출, 클릭, 전환 이런 수치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존에서 알려주는 중요 키워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랭킹이 높은 키워드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검색 쿼리 볼륨은 선택하신 그 기간에 실질적인 고객의 검색량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노출 숫자, 총 숫자,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그 노출 숫자, 그거를 나눴을 때 나오는 우리 브랜드가 노출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클릭, 전환, 구매 전환까지도 전체 숫자,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총 몇 개가 구매되는데 그 중에서 내게 몇 개가 구매돼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키워드 검색으로 인한 구매에서 몇 %를 차지했다까지도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컨설팅,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가상의 셀러에게 이렇게 4가지 주요 키워드들이 필터링 됐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필터링 하실 때 주의사항은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검색량이 한 달 동안 한 50번이다. 그 키워드는 구매 전환율까지 가고 나면 한 달 동안 그 키워드를 열심히 공략해봐야 5개도 안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워드 검색량이 어느 정도 큰 키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노출, 클릭, 구매 단계로 가면서 어느 순간에 고객의 트래픽이 유실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에는 노출 브랜드 쉐어는 5%인데 클릭 쉐어로 가면서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출에서 클릭으로 가지 못하는 뭔가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클렌징 밤 같은 키워드는 클릭 쉐어까지는 4%인데 구매 브랜드 쉐어로 갔더니 0%예요. 클릭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구매로 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매로 넘어가는 그 퍼널 단계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최적화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전환이 좋은 키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코리안 스킨케어 키워드에서 노출 쉐어가 5%인데 클릭 쉐어가 8%고 구매 쉐어는 심지어 9%다. 너무 좋죠. 소비자들의 이 코리안 스킨케어라고 검색했을 때의 니즈를 내가 다른 평균적인 셀러들보다 더 잘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윗퍼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출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 방법은 광고를 통해서 내 제품을 더 노출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내가 제품을 하나로는 노출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2개, 3개, 4개를 런칭해서 그 제품들도 노출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최적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임프레션이 문제다. 임프레션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 먼저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나오는지를 보시고요. 그 오가닉 자연 노출 순서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광고를 통해서 사실 노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제품이 벌써 1페이지에 뭐 상위 10개 안에 나온다.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그럴 때는 사실 제품을 더 확장하셔서 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 내 제품의 비율을 더 늘리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객단가가 더 높은 제품을 출시하셔서 그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릭이 안 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검색을 했을 때 내가 클릭을 하기 전까지 보이는 모든 부분을 최적화하셔야죠. 대표 이미지, 가격, 프로모션, 뭐 리뷰 이런 것들을 더 최적화함으로써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매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구매에 제일 영향이 되는 거. 결국에는 클릭은 한 거예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온 다음부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뭐 동영상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가 A+ 컨텐츠를 넣거나 네. 아니면 가격을 좀 더 메리트 있게 설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해 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검색 쿼리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 검색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구매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치 쿼리 퍼포먼스 데이터를 보시면서 특히 그 서치 쿼리 스코어가 높은 키워드들 그런 키워드들을 먼저 필터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키워드는 노출이 안 되는가, 어떠한 키워드는 클릭 전환이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들은 구매 전환이 안 되는가를 보시고 그 키워드의 그 전환 요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존 셀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유튜브로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또 셀러 센트럴 들어가셔서 한번 꼭 접속을 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좀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략 계정 서비스를 문을 두들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략 계정 서비스 홍보 부스는 나가시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 내서 여기 참석해 주시고 발표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